안녕하세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솔코 기술 지원팀 이정우 이사입니다. 목차는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한 진행 방법, 그 다음에 사업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스마트 공장 외에 다른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보통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진행한 스마트 공장을 시작하실 때는 보통 ICT 미적용으로 아마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보통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 작업하시는 것이 이제 기초 단계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때 저희가 지원받는 게 보통 금액이 중요한데 한 1.4억 정도 이렇게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사업비가 1.4억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7천만 원 하고 국가에서 7천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데, 기초 사업은 어떤 MES나 어떤 PLM, ERP 단단위로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1이나 중간 2단계로 올라가는 고도화 경우에는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것들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화는 시스템 간의 연관성을 가져가는 게 고도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2022년도에 대한 그런 사업 계획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발표는 아직 안 됐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2월 중순 초에 공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올해 거를 대비로 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는 이제 이건 지원금이고 곱하기 2 하면 총 사업비가 되는 거고요. 차수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루션 사용에 대한 로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국무조정실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기관에서 저희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LM이나 ERP에 대한 것들은 크게 문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MES에 대한 부분들은 중소업체에서 막 난립해서 사업비를 어떤 부당하게 이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 수집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유지보수에 대한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공통된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저희는 이제 제조 쪽이다 보니까 사업자 번호가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코드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면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는 기능 점수표라고 해서 FP 방식, 펑션 포인트죠. 이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을 하고 추후에 원가 감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실 때 코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디네이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는 올 초에 시작할 때는 필수 사항이었었는데 9월 달부터 필수 사항이 또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디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냥 코디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지급은 RCMS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계좌에다 가상 계좌에다가 중도금과 잔금을 다 넣어놓고 도입기업에서 넣어놓고 이제 공급기업이 세금에서 처리해 가지고 비용을 가져가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공장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 평가입니다. 현장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뒷단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해당 TP, 테크노파크죠. 해당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력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군별로 특화 지원하는 것도 있고 뭐 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있고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고 알고 싶으시면 저희 솔코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 스마트 공장 추진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고가 뜨면 사업 신청을 하게 됐죠. 네, 사업 신청은 저희 지금 그 방송을 듣고 계신 고객사에서 이제 직접 신청을 하시는 건데 사업 신청도 뭐 서류다 보니까 한 2장 정도 넣으면 되는데 저희가 다 작성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사업 신청하시고 사업 신청서가 통과가 되고 나면 해당 TP와 어떤 간사분들이 나오셔서 이 회사가 정말 스마트 공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현장 평가를 하실 거고요.
현장 평가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기술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집어넣고 기술성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고 사업 계획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원가 감리가 들어갑니다. 원가 감리 기관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6개 기관에서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어서 비용이 적당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하드웨어 비용과 소프트웨어 비용은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다 원가 감리 기관에서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약이 일어납니다. 협약이 일어나면 이때부터 이제 진짜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준비 작업들이고요. 협약이 되고 나면 이때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예년과 다른 그런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집중 AS 기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집중 AS 기간이 뭐냐면 작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쭉 하다 보니까 스마트 공장은 어떠한 툴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PLM이나 ERP나 MES나 뭐 SCM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면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안정화 기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지고 AS 기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야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걸 보면요. 내년은 그 저희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1월 달에 시작을 1차를 받는다고 하고 1차가 받고 나면 아직 2차는 언제 할지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남은 비용 갖고 올해처럼 2차에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사업 신청할 때는 이제 신청 서류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평가할 때 중요한 점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감리. 원가 감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가 감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 진행. 그래서 6개월이 추가돼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보면은 2022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계신다면 1월에 접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내부적으로 이런 그런 그 보고가 다 이루어지고 끝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 12월 달에 대표님들이나 해서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내부 결정이 나면 1월 달에 공고 뜨자마자 바로 접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들이 지금 내년도 걸 다 준비하고 있겠죠. 네, 정부 지원금을 더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산점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진행할 때 가산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 우대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손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유턴사 뭐 기업이라든가 조선기자재 이런 데서는 해당을 체크를 하면 점수가 산정돼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스마트 통장 관련 교육을 어떤 그 대표님께서 먼저 받으시면 10점이 가산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점수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신청할 때 수준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스마트 공장을 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가산점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 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기술 지원하시는 그런 위원님이 한 분이 파견이 되어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IT적인 것도 평가하시고 제조에 대한 프로세스를 평가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또 가산점 시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거는 스마트 공략 수준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제가 3점인가 막 5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수준평가를 받으면 이건 한 1.5개월 정도 걸리는데 위원님이 2번 오셔가지고 우리 회사의 스마트 공장 수준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그 기업이 계신다면 아마 가산점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하고 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그 사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장 평가는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중요한 점이 있죠. 현장 평가는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고요. 평가위원들은 이렇게 오시고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업 대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부채 비율, 재무 안정성, 이것들은 향후에 우리가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해서 비용을 그 지원을 했는데 이 회사가 내년에 없어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영속성을 보기 위해서 재무 안정성을 봅니다. 그다음에 효과에서 스마트 공장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한 번 하고 고도화를 통해서 ERP나 MES하고 다시 연계하면서 고도화 사업을 할 거예요. 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채용 점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전년 대비 인원이 늘어야 됩니다. 인원이 감소가 되면 채용 점수에서 만점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꼭 늘려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좀 채용 점수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운영 인력에 대한 확보 사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운영 인력에 대한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스마트 공장은 보통 저희는 PLM 쪽을 많이 하니까요. PLM에 대한 기능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쓰실 때 저희가 사업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쭉 진행하다 보면 사업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업 계획 쓸 때 그런 해당되는 연도에 따라서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KPI, 성과지표, 이거 누구나 보는 건데요. KPI 성과지표에서 현재값 도출에 대한 계산식이 확실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만 떠서 뭐 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현재값이 어떻게 계산식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강조되는 것이 유지보수에 대한 강조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항목을 유상으로 할 거냐 무상으로 할 거냐, 어떤 식으로 계속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마스터 플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 후에 고도화를 어느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럼 스마트 공장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보시면 저희 장비 살 수가 있고요. 시스템 도입할 수가 있고, 해석 툴 같은 것도 도입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3D 캐드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후에 PDM과 연계된 개발 프로그램들, PMS와 연계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개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클라우드 쪽과 연계된 데이터 관리 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지원 정책은 사업의 규모와 그 다음에 도입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2년에서 3년까지 클라우드 사용료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솔코나 닷소사에서 지원하는 3D 익스피리언스 지원 사항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문 해석 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상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워크플로우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지원해드리고 클라우드에서 솔리드웍을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사업에서 이제 기대 효과를 보시면 PDM 쪽은 명확하죠. 3D 기반의 설계 환경에 대한 표준화, 그 표준화된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BOM 관리,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한 3D 익스피리언스는 데이터의 활용 영역에서 전문 해석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좋은 점 하나는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이니까 IT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외에 저희가 스마트 공장을 만약에 진행하고 나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라는 것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후 관리는 긴급형과 성장형 두 개가 있는데요. 긴급형은 금액이 얼마 안 돼요. 한 500만 원 지원해서 1000만 원 정도로 할 수가 있고요. 성장형은 2000만 원 지원하면 4000만 원에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형을 할 때 많이 들어가는 게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 공장을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추가 연계 개발하는 것들이 스마트 공장 사후 관리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한 많이 하시는 것들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죠.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이쪽에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구매와 가공 이런 것들로 해서 차등화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스마트 공장에 관련된 것은 썰코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부 지원금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 감독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은 완전 조심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